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n명을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볼게요. 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편하니까 자,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요 네 사람을 한 줄로 세울 거예요. 쭉 한 줄로 세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죠? 그렇지, 네 명이지. 첫 번째는 네 명이야. 이 두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한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한 명이 줄어서 세 사람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빠진 두 명이 올 수 있을 거고, 자, 마지막 줄에는 이제 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한 명. 자, 이거는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 곱하면 된다. 자, 이해되셨죠? 일단은 첫 번째 줄은 n명 다 들어올 수 있어, 그죠? 네, 두 번째 줄은 한 명이 빠진 수. 세 번째는 두 명이 빠진 쭉 가서 마지막에는 1까지. 그래서 몇 명을 세우든 자, n명, n-1, n-2 해서 1까지의 곱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한 줄로 세우긴 세우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을 짝지어서 한 줄로 세울 거야. 무슨 뜻이냐? 서로 이웃하게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 이웃하는 사람이 뭐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짝지어서 무슨 말이냐? A, B, C, D가 있는데 A와 C가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A와 B가 이런 식으로 A와 C가 이웃하게 세운다는 거는 A, C, B, D 이런 식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A와 C를 묶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요거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4명이지만 A와 C를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몇 명이죠? 그치. 3명을 일단 한 줄로 세워요. 3명을 한 줄로 세워. A씨가 뭐 어디에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첫 자리에는 3명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엔 2명. 그 다음엔 1명. 아, 그럼 경우의 수 모두 몇 가지지? 세 사람을 한 줄로 세웠으니까 여섯 몇 가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와 C가 이웃하게 선다는 거는 A와 C 이런 순서로 쓸 수도 있지만 C, A 이런 순서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A와 C가 자리를 바꾸는 건 모두 두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총 6가지 중에 A와 C가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를 곱해줘서 총 12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자연수의 개수 구하기. 자, 요것도 뭐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데 요거는 사람을 줄 세우는 거랑 다르게 자연수는 가장 첫 번째 자리 포인트는 가장 첫 자리는 누가 올 수 없지? 가장 첫 자리에 누가 올 수 없냐? 0이 올 수 없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0을 포함하지 않는 수들의 자연수 개수 구하기 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5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몇 가지지? 그치, 5가지죠? 두 번째는 4. 왜? 첫 번째 하나를 썼으니까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더라? 그치, 이거는 그냥 사람을 앞에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그래서 다 곱해주면 됩니다. 12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0부터 4까지. 이번에는 0을 포함하는, 자, 0부터 4까지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5자리예요. 5자리고,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자, 0부터 4까지 카드는 몇 개죠? 그치, 5개인데, 첫 번째는 누가 올 수 없지? 일단은 여기는 0이 올 수 없어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카드가 5장이 있지만 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그치, 0을 뺀 한 개의 수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부터는 누가 올 수 있지? 자, 두 번째부터 마지막 자리는 0이 올 수가 있어.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빠져야겠지만 0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4개가 올 수 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씩 줄어가면서 카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만 5가 아니라 5장이면 0을 뺀 4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96까지가 올 수가 있다. 자, 요거는 뭐 한 줄로 세우는 그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첫 자리에 0이 올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올 수 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여기 2개로 나눴는데 화면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격이 다른 대표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있죠? 반장하고 부반장은 서로 어때요? 그치, 서로 자격이 다르죠.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 자격이 다른 걸 했으니까 이제 그치, 자격이 같은 대표가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의원 2명 이런 식으로 시의원 2명은 똑같은 시의원 2명을 뽑는 거야. 혹은 반장은 1명이지만 부반장이 2명. 그러면 부반장 2명은 부반장으로 할게요. 부반장 2명 뽑는 경우의 수. 여기는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중에 뽑는 거 4명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럼 반장이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일까요? 그치, 4명 올 수 있죠. 그러면 부반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반장으로 뽑힌 1명은 부반장으로 올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뽑힌 사람 3명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 12가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부반장도 마찬가지로 부반장 첫 번째 부반장을 뽑는 건 아마 4명일 거야. 근데 그리고 두 번째 부반장은 그치, 여기에서 뽑힌 사람은 또 뽑을 수가 없으니까 3명이겠죠. 그래서 얘도 12가지다. 그런데 자격이 같은 대표는 중요한 게, 자 보세요. A 부반장, B 부반장을 뽑는 거나
B 부반장, A 부반장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서 첫 번째 A가 뽑히고 두 번째 B가 뽑힌 경우나 첫 번째 B가 뽑히고 두 번째 A가 뽑힌 경우는 서로 자리가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부반장 A, B라는 건 똑같죠. 그래서 자리가 바꾼 중복된 거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두 명이니까 두 명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지? 그치. 둘. 2 곱하기 1에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얘를 뽑힌 경우를 2로 나눠서 자리가 바뀐 경우를 빼주면 그치 6가지가 나온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요 정도까지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자격이 같은 3명 혹은 아까처럼 반장 1명, 부반장 2명 뽑히는 경우의 수까지 혹은 반장 1명, 부반장 2명 뽑히는 경우의 수까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때 가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고 중학교 때는 요 정도까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